안녕하세요. 저는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2학년 조성국입니다. 오늘은 13주차 총이치 기공학 선행학습을 하는 날인데요. 레진의 혼합 및 전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축제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각 부문에서 열심히 참여하신 치기공학과 학우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야구와 피구는 응원을 했었는데 그 외에는 많이 응원을 못했었습니다. 많이 참여해서 응원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5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어제는 지친 몸을 이끌고 학교에 나가서 계획했던 과제를 마무리하고 돌아왔는데요.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힘이 들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계획대로 나아가는 제 자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목욕탕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바로 영상을 찍는데요. 피로를 풀고 와서 어제보다는 조금은 몸이 개운해진 것 같습니다. 목욕탕에 다녀오고 보니까 날씨가 참 많이 좋더라고요. 오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야외 활동을 하기에 정말 좋은 날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후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 계획을 꼭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치유학과 하고 여러분들 주말 알차게 보내시고요. 내일부터 화이팅하는 한 주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13주차 총이치 기공학 선행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용 의치상 레진은 다량체인 모노머와 다량체인 폴리머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노머와 폴리머 기억나시나요? 1학년 재료학 시간에 배웠었는데 많은 친구분들께서는 기억에서 잊혀졌던 용어일 것입니다. 단량체인 모노머는 리퀴드 액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량체인 폴리머는 파우더, 즉 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이제 의치상 레진의 혼합입니다. 네, 모노머와 폴리머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한다는 설명이고요. 네, 이 사진은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는 레진 분말의 사진과 병에 들어있는 레진 액의 사진입니다. 이 플라스틱 분홍색처럼 보이는 이게 파우더였고요. 이게 리퀴드 액, 레진 액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레진의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진은 전용 러버볼에 파우더와 액을 넣고 믹싱을 하는 사진입니다. 중간고사 보기 전에 처음에 신조호 교수님께서 전용 러버볼과 나무젓가락을 가지고 믹싱을 해주셨던 적이 있는데 그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사진은 쉐이드 가이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분말을 적절히 혼합하여 다양한 색깔을 나타낸 의치 전용 색조 표본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색조 표본이고요. 이 사진은 그 부분적으로 모세혈관을 모방하기 위하여 색깔을 비교해보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과 이 사진을 보시면 환자 구강 내의 치은의 색깔이 서로 좀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 사진은 구강 내 잇몸의 색깔을 또 비교해보는 사진인데요. 구강 내 상태가 좀 좋지 않은 환자분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색으로 대조를 해보는 사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완성된 총이치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총이치의 가격이 천차만별, 특히 비싼 총이치를 만들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여기에 아마 많은 그 스테인을 내는 레진으로 핏줄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색깔을 조금 더 자연치와 같게끔 자연 그 실제 치은의 색깔과 비슷하게끔 하면 가격은 점점 비싸진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완성된 사진, 종이치가 완성된 사진인데요. 지금 빛의 반사라 이런 것도 다 다르게 제작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정말 이것도 되게 우수한 종이치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이거보다도 더 완벽하게 자연치와 흡사하게끔 제작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이 기술이 정말 놀랍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그 준비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 16-1을 보시면 준비물에는 혼합 용기, 혼합 주걱, 저울, 스푼, 스포이드 등이 있습니다. 레진 혼합 용기의 경우 반드시 뚜껑이 있어야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레진을 혼합한 후 레진액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레진 혼합 용기는 화학적으로 안전한 도제 또는 유리 용기가 가장 이상적인데요. 다음은 혼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레진 분말과 레진액을 혼합하여 병상 상태, 즉 도브 스테이지가 될 때 섞어 몰드내로 레진을 전입하여 의치를 제작하곤 합니다. 단량체만으로는 성형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합 과정에서 21% 정도의 수축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량체, 즉 폴리머를 함께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레진의 분말과 액의 혼합은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측정하고 혼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제조회사의 설명서가 없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분말과 액의 비율을 무게비는 2대1로 하고 부피의 비는 3대1로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레진액의 증발을 막기 위해 반드시 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유리나 도제,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측정하고 혼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설명서가 없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무게비는 2대1을 따르고 부피의 비는 3대1을 따른다는 설명입니다. 혼합 비율에서 레진액이 많으면 중합 수축이 크게 되고 기포 발생이 많아집니다. 또한 강도가 약해지고 색의 안정도가 낮아지고 반응 시간이 길어집니다. 따라서 레진 분말과 레진액의 양은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레진 분말과 레진액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레진 분말과 레진액의 양을 측정하기 위하여 메모루 왁스를 제거할 때 제거된 기초상을 수거하여 무게를 측정해 두면 추후 필요한 레진 분말의 양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레진 분말의 양은 나비치상 무게의 1.2배와 여유분을 측정하여 사용하는데요. 이때 레진 분말 무게의 2분의 1이나 분말 부피의 3분의 1을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그림 B에 나타나는 22.47g은 분말 30cc의 무게입니다. 일반적으로 평균 크기의 의치 하나를 제작하는 데는 30cc의 분말과 10cc의 액이면 충분합니다. 그림 16-4에서는 그
지금 제조회사에서 제공하는 계량컵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진인데요. 계량컵을 사용한 부피비를 측정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혼합 비율에 따라 측정한 레진액을 혼합 용기에 먼저 넣고 분말을 조금씩 첨가하여 분말이 액에 충분히 젖도록 한 후 30에서 60초 동안 스파츌라로 혼합을 합니다. 그렇다면 레진액을 먼저 넣고 분말을 첨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레진액에 분말을 첨가하는 이유는 레진 혼합물 속의 공기의 유입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석고를 믹싱할 때도 기포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물부터 받아둔 뒤 석고를 넣어 믹싱하는데요. 이와 같은 원리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혼합 후에는 작업대 위에서 여러 번 톡톡 두들겨 진동을 가하여 기포가 표면 위로 상승하도록 하여 기포를 제거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레진 취급 시 주의사항입니다. 기공일을 할 때든 어떠한 작업을 하든지 간에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술자가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레진 역시 레진을 취급할 때 주의사항들이 있는데요. 어떠한 주의사항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진액과 분말로부터 호흡기와 눈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와 보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둘째, 공기 배출 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셋째, 레진액 또는 레진 혼합물은 알레르기나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부에 과도하게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일회용 비닐 장갑이나 셀로판지 등을 사용합니다. 만약에 이것들이 없다면 손에 바세린을 도포하여 취급하면 조금 좋다고 합니다. 중합이 완성된 재료나 다량체는 유해한 성질이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넷째, 병상에 도달한 레진을 혼합 및 전입할 때에는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깨끗한 상태로 조작을 해야 합니다. 맨손으로 만지게 되면 손때나 기름때가 레진에 묻어 완성된 의치상의 색상에 결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주의사항 4가지는 꼭 숙지하셔 추후 작업을 할 때 오류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림 16-6 역시 일회용 얇은 비닐 장갑을 끼거나 셀로판지를 취급해서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깨끗한 상태로 조작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이제는 레진의 전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진의 전입이란 나비치를 메모란 후 왁스를 제거하여 형성된 몰드 속으로 레진을 주입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레진 패킹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레진을 전입하는 방법에는 가압성형법, 유입성형법, 주입성형법 총 3가지가 존재합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가압성형법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레진의 전입은 병상 단계에서 시행하지만 병상화할 때까지의 시간은 주위 온도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온도를 확인하고 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왜 온도가 중요할까요? 온도가 높으면 중압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가압성형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압성형법은 왁스 제거가 끝난 상암과 하암 사이의 음영에 병상에 레진을 넣고 프레스로 여러 번 가압하여 레진을 전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전입 조작이 간단하고 특수한 기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상암과 하암 사이에 레진의 가행분이 남아있으면 교합 고경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레진, 가압상용법을 이용해서 레진이 전입된 사진이고요. 레진을 넣는 양에 따라 언더패킹과 오버패킹이 있습니다. 언더패킹이라 함은 처음에 함의 속을 레진으로 다 채우지 않고 일정 양만큼 넣은 다음 레진을 조금씩 첨가하면서 전입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단점은 레진을 조금씩 추가하다 보니 믹싱한 레진이 모자라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레진을 다시 믹싱을 하게 되면 레진 색이 달라지기 때문에 색조 재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버패킹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몰드에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채워놓고 매번 가압을 해서 확인을 하고 레진의 여분을 제거해주는 방법입니다. 많이 채워 넣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없이 다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료 소모 및 재료 낭비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버패킹의 경우 병상에 도달한 레진을 셀로판지에 넣고 주물러서 레진 내부의 기포를 제거하고 직경이 6mm 정도 되는 봉의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16-7은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사진입니다. 병상에 도달한 레진을 직경이 6mm가 되도록 롤 상태로 만든다. 방금 말씀드린 설명이고요. 그 후 레진 내부에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쪽 모서리에서 한 방향으로 점차로 레진을 압접하여 전입을 합니다. 이 부분이 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교수님 프레지 사진을 보고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람의 레진 전입은 셀로판지가 가급적 평면을 유지하도록 그림과 같이 함몰 부위에 레진을 넣어주고요. 상악 메몰 주형은 치조제 음영 부위가 채워지도록 레진을 넣고 하암은 구개부와 전정부를 나누어 레진을 전입한다고 합니다. 보이시나요? 구개부고요. 전정부. 하악 매몰 주형도 상암은 치조제 음영 부위가 채워지도록 레진을 넣고 모형 메모를 하는데 하암은 순협측 전정부와 치조 설측부를 나누어 전입을 합니다. 상암과 하암 사이에 셀로판지를 놓고 닫습니다. 이때 상암과 하암이 정확하게 맞물리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레진이 전입된 함을 프레스의 중앙 부위에 올려놓고 가압 밸브를 잠근 다음 천천히 압력을 가해서 과행의 레진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강한 압력을 가지고 시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과행의 레진이 다 빠져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압력을 가해서 과행의 레진이 밀려 나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상하암을 분리하고 셀로판지를 벗겨내고 조각도로 음영내에서 밀려나온 과행의 레진을 가장자리를 따라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그 유압식 프레스를 사용할 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압력의 정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손으로 하는 거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도한 압박을 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의치상 레진의 색조 부여입니다. 환자의 치은색과 조화롭게 의치상의 색조를 회복시켜 심미 총이치를 제작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때 색조의 선택 기준은 구순과 은엽 이행부 부근의 치은색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착 치은 부위는 밝은 분홍색이고 치조 점막 부위로 이행하면서 색조가 점점 짙어집니다. 순면과 현면의 특정 부위에 개성적인 색조를 부여한 심미 총이치상을 제작할 때에는 주위 조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의치의 자연스러운 생명력이 느껴지는 색조의 레진을 선택하여 추가하고 의치상을 제작합니다. 네, 정말 자연치 같죠? 네, 부분적으로 모세혈관을 모방하기 위하여 레드 파이버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음, 의치 전용 색조 세트의 색은 주로 표백된 분홍, 밝은 분홍, 옅은 분홍, 그냥 분홍, 자주, 갈색 이렇게 5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분말을 적절히 혼합하여 다양한 색깔을 나타낸 의치 전용 색조 표본이라고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이고요. 의치상 레진에 색조를 부여하는 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석고로 1단계 메모를 한 후 왁스를 제거하고 레진 분리제를 도포한 뒤 레진 분말을 분사법으로 치아 주위에 분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레진 분말 위에 레진액을 분사하여 분말을 적셔줍니다. 그 분사법으로 치아 주위에 레진과 레진액을 골고루 분사하고 나서 순면과 현면에도 치은 색조에 따라 분사하여 착색을 시켜줍니다. 이때 색조는 점진적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방금 보여드렸던 16-20의 사진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나타낸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거고요. 16-23의 사진은 공기갑 레진 온성기에 색조 처리한 함을 넣고 15에서 20분간 중압을 시킵니다. 그 후 색조 레진에 레진액을 도포하고 병상에 의치상 레진을 전입하고 통법에 따라 의치를 온성시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연막까지 마무리가 되면 드디어 총이치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압 성형법을 이용한 의치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선행학습을 하면서 저희 금요일반 친구들은 그 지난주 월요일에 지난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월요일에 금요일 그 축제 대신 수업을 했었는데 매물까지 완료를 했었습니다. 선행학습을 해왔기 때문에 메모를 할 때도 그렇고 총이치 실습 시간에 임하기 전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실습 시간에 좀 많이 잘 하지 못해서 교수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 하셨는데요. 이번 그 13주차 선행학습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또 다음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저는 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남은 2년이라는 학교 생활을 정말 알차게 보내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뭐 늦게 학교에 들어온 이유도 있지만 정말 치기공이라는 길이 제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창 시절이라기보다 학교 생활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누구보다 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1학년 때부터 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의지가 좀 박약한 날도 있고 초심을 좀 잃었던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반성을 했고요. 어, 금요일 날은 이제 축제 그 마무리하고 음, 저랑 정말 친한 형 동생 하는 삼형제가 모여서 간만에 이야기도 나누고 네, 재밌게 놀았는데요. 각자 분야에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지금 맏형이거든요. 부담감도 조금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형이라고 잘 따라주고 그렇게 하는 동생들이 있어서 참 든든합니다. 아무튼 어,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제 목표 중 하나이니까 같이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분은 언제든지 이야기를 하시면 같이 으쌰으쌰해서 남은 2년을 최선을 다해서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016-0880 조성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